자, 호재라는 게 있잖아요. 호재를 개미들이 정말 좋아해. 개미들이 뭐 너무 좋아해.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내기의 캔디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내기의 캔디가 아니고 내기의 호재. 자, 내 귀에 호재가 들어올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애정하는 돌직구님은 저 아신 지 오래 안 되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혜민님이 이제 엠마 왓슨이지. 내가 이름 지어드렸는데 엠마 왓슨님은 기억하죠. 내 귀에 호재가 들어올 정도면 뭐다라고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 40분 동안 내가 얘기했는데 신명호는 놔두라고. 내가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나죠? 유지학 감독이 신명호 선수한테 신명호 말고 다른 애들한테 그랬나? 문경은이 그랬나? 감독이 신명호가 이제 슛을 잘 못 쏘니까 신명호 수비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그때 신명호는 놔두라고. 40분 동안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수비를 하고 있는 거야 멍청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작전 지휘할 때 중간에 쉴 때 제가 하는 게 4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 이 뜻이야. 내가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이 말하면 이미 가격 다 올랐다. 돌직구님 살짝 틀렸어. 아니, 맞출 수가 없지. 돌직구님도 안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애정합니다. 애정해요. 지금 잠에서 깨갖고 잠에서 깨면 사람이 그 감성의 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성 이게 있잖아요. 뇌가 잠에서 깨면 이쪽이 훨씬 강해. 그래서 내가 오늘 뭔 짓을 할지 몰라. 물 한 잔 마시고 좀. 오늘 좀 덥다더니 덥긴 덥나 보네. 지금 제 방은 에어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문 닫고 할 때는 그래도 이제 바깥 온도의 영향을 아무래도 이 아파트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데워진 정도가. 오늘 진짜 덥긴 더웠나 보다. 제가 오늘은 실내에서 계속 일만 해가지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귀에 호재가 들어올 정도면은 조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남요. 엔진에서도 말씀했다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다. 개들아 미안하다. 소들도 미안하다.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 아저씨가 썼다. 나는 근데 개나 소를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다. 개인적으로. 개나 소나 이미 뭐야. 이미 영어로 already 다 알고 있다. 근데 나만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는다. 믿음. 이게 개미들의 특징이야. 호재는 그리고 개미들한테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어저께 나온 KBS의 내용도 이 호재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할머니도 안다. 할미도 안다. 할미라고 그러죠. 저기 경상도에서 아마 할미라 그럴 걸. 전라도 쪽 계신 분들은 전라도 쪽은 할머니 뭐라고 그래? 사투리로. 경상도 쪽은 할미라고 많이 그러거든. 그래서 애들이 어린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할미 이렇게 부르거든. 자, 그래서 호재를 구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 거죠. 호재. 첫 번째는 MOU에 여러분들이 많이 속더라고. MOU. 경상도 할매인데 할미라고도 많이 하던데. 자, MOU 양해각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쓸 시간이 없으니까 캡처해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챗GPT가 도와주니까 아주 좋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챗GPT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놈이 가끔 반말을 해 나한테. 챗GPT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 새끼가 반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야, 너 근데 왜 반말해? 그러면은 첫 마디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너무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다 보니 제가 잠시 뭐 어쩌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 새끼가 반말을 해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챗GPT 나이가 해봐야지 몇 살 안 됐잖아요. 내가 너무 꼰대인가? 자, MOU의 정식 명칭은요. 여기 있네. 이거 왜 펜이 이렇게 나와? 아, 크레용으로 잘못 눌렀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 메모랜덤 M 있죠? M 하니까 옛날에 시문화 M이 생각나네. M 시문화. 눈 빨개가지고 빨간 눈. 아, 오늘 자꾸 옆으로 자꾸 세우고 있다. 빨간 눈 M. 옛날에 눈 빨개가지고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M 기억나실 텐데 여름에 남량 특집이라 그러지. 눈 빨개갖고 그때 뭐 사람 괴롭히는 거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자, 메모랜덤한테 MO 그다음에 U understanding. 그러니까 뭐 양해 각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양해 각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 되게 쉬운 건데.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 밑줄짝. 비구속성 합의서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핵심 포인트. 오늘 설명하려는 MOU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주로 공식 계약 이전에 before 공식 계약 official contract official contract 전에 서로의 의도나 역할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보다는 간소하게 대충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포장한다는 말입니다. 아, 이거 방금 거는 제가 설명하고도 상당히 나이스한 느낌이 났어요. 혼내와 다떼마이라 그러잖아. 여기에 지금 공식적인 표현으로 이 챗GPT가 설명해줬지만 정식 계약서보다 간소하다는 뭐야? 대충. 상당히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포장. 법적 구속력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키웨스트만의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MOU는 무엇인가? MOU는 무엇인가? 자, MOU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아, MOU 보니까 왜 자꾸 이게 생각나지? IOU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아니고 나가이성. 자꾸 정신 차려 임마. 자꾸 30% 빠지지 말고. 양해각서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이제 이런 거 비슷하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뭔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뉴스에 내보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해각서 MOU가 진짜가 있고 진짜라는 거는 진짜 여기가 양측에 이제 사업을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진짜도 있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야, 이거 고할까? 노고할까? 하여튼 동고지 사실은. 제가 그냥 대충 썼어요.
애매한 경우가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가짜가 있다. 가짜는 가라. 둘이 사업하는 게 아닌데 구라가 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핵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부분은 이게 이 말의 뜻이 뭔고 하니 A사와 B사가 MOU를 맺어도 나중에 사업 안 할 수도 있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MOU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래? 알았어. 니네 둘이 사업을 한다고? 지켜볼게. 옛날에 가수 노래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날 뻔했는데 지켜볼게. 그냥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지켜볼게. 뭐 둘이 뭐 한다고? 알았어.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혜민님 그거 탑10 표시 붙었다. 왕관 표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외우세요. 자, MOU는 그냥 너무 큰 기대 말자.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대단한 줄 알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대단한 거 아님. 자, MOU 알겠죠? 자, MOU 양해각서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거 아니다 이거. 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금양의 사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뭐 몽골 광산하고 그때 금양이 뭐 MOU를 맺었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해놓은 영상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해석을 했지 왜.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고 몽골이 뭐하다 걸렸다고? 몽골이 그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석유 팔아먹다 걸려가지고 뭐 이런 몽골이 전 세계 비리 상위권이야. 근데 이 새끼들하고 무슨 뭐 MOU 맺었다고 하길래 저는 딱 알았지. 저는 다 꿰떠로 부는 안목이 있으니까요. 구라로구나. 그래서 이번에 KBS 2프로에서 직접 가봤더라고. 그래서 몽골 광산 이게 구라 하려고 조금 신용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구라처럼 밝혀졌어.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았잖아요. 몽골 광산은 거의 구라나 다름없었다. 그 KBS 그거 꼭 보세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10시 다 돼가니까 오늘은 호재에 대한 거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할까? 또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냐면 자, 오늘 그 발표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기자들이 기자 20명 잠깐만요. 뉴스 하나 갖고 올게요. 이거는 기자 20명 주가 조 뉴스 이게 아니다. 선취매라 그럴까? 이 새끼들 같은 기자라고 이 새끼들이 기사를 별로 안 내주는 모양인데 기다려보세요.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네. 자, 뉴스 기자들 기자 20명 조사. 유튜브가 요즘 더 잘 나와.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어준다고 뭐 문제가 될래나 이거? 송수진 기자가 단독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이거는. 자, 한 상장사의 10여 명이 자, 한번 볼게요. 네,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뒤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 종목 중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이걸 잠깐 상장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송수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상장사의 주가 추이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쉼없이 우상향하며 6배 넘게 이거 올랐습니다. 나올 때는 제 얼굴 가려야 되겠다. 실적이 잇따라 사상 최대를 갈아치운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상관은 금융감독원 없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일부 기자들이 이 종목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선행매매란 대량 매수 주문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합니다. 대형 호재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가능한데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늘 호재에 오른 대해서 전 두 가지만 현직 얘기해도 기자는 되겠다. 이게 20여 명입니다. 중요하니까 일간지, 요거 경제지, 인터넷 보고 언론사 등 하나 여러 마무리 회사가 드리면 될 것 포함됐으며 같아요. 일부는 수사를 받던 중 퇴사했습니다. 요번에 이거 조사되면 20명 이름을 실명을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취재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되자 전 누군지 20명 중에 한 5명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를 보도한 이 개놈 패턴이 새끼들. 반복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뉴스를 보면 딱 티가 나거든 그게. 주로 구별이 딱 코스닥 되더라고요. 상장사가 많았는데 코스피 대형 종목도 있습니다. 일부 기자는 주식을 그나마 이제 많게는 코스피 대형 종목 같은 거를 차이를 기사를 내면 별 시작했습니다. 영향이 없으니까 그놈들은 풀려날 거고 최근 그나마.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근데 해당 언론사 등을 종목이 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소형 종목 이런 거를 어떤 기자가 금감원은 계속 해당 좋은 기업 뉴스를 내고 임직원이 이런 사람들이 공개 있으면 정보를 기자들에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새끼들이 공개하고 문제가 되잖아. 기사를 다 수사하고 지운다니까. KBS 뉴스 요즘은 또 송수진입니다. 지면에 안 나가고 인터넷 신문에만 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면에 나간 거면 이 새끼들 진짜 새끼들 너 아, 나 갑자기 열이 받네.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 나 이거 진짜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뉴스면 다 리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는 경우가 많아. 목적을 갖고 쓰면 안 돼 원래는. 쓰는 기사. 이게 좀 더 얘기를 하면 홍보성 기사가 많다고. 홍보성 기사. 근데 이 기사를 기업에서 돈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받고 쓰는 경우도 있고. 잘 보세요 요즘에. 자, 기자하고 기업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 전보다 너무 투명해졌잖아. 자, 기업과 기자의 관계가 있으면 둘 다 기자로 시작하네. 기자로 시작하는 말은 기업 기자. 자, 기업 입장에서는 기자한테 좀 아는 기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저기 회사 기사 좀 좋은 거 좀 써줘. 그리고 안 좋은 기사는 좀 쓰지 말고. 근데 그냥 그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자들 중에서도 맨입으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거든. 아니 저는 실제 사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상상으로 나래를 펼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 봉투.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골프 접대. 아니면 뭐 그냥 밥을 산다? 밥만 사면 기자가 그러겠지. 내가 이 나이에 밥 처먹으려고. 밥은 제외.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룸, 사롱 뭐 이런 데 있잖아. 기자들 중에 사람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업이 그걸 파악을 할 거 아니야. 저 새끼는 골프 좋아한다. 저놈은 술을 좋아한다. 저놈은 여자를 좋아한다. 지금은 이런 게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좋아하면 기업에서 이 대기업인데는 이제 그런 저희가 있거든 부서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게 또 있고 이게 공식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건 좀 아시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돈 봉투 주기도 좀 그래. 기자가 예를 들면 좀 뭔가 원하는데 이런 거를 드러나길 싫어하는 기자도 있거든. 그러면 돈 봉투를 직접 주려고 하면 기자가 뭐라고 했어? 어허이씨 어허 사람 뭘로 보고 어허이 당연히 계좌이체는 안 되지. 계좌이체하면 씨 빼박인데
어떤 미친놈이 멍청이가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돈 봉투 같은 거 쓱 해서 이렇게 뭐 어허이 뭐 책 사이에다 이렇게 꼽았고 준다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네, 골프 접대 이거는 뭐야? 같이 공을 치고 기업에서 그린피를 내주는 거지. 그린피를 내주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같이 밥을 좀 사주고 이러면 이제 서로 우리 이제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룸사롱 뭐 이런데 가면 얘가 이런 걸 술 여자를 좋아하면 이제 이런 거 하면 근데 기자도 기업에 코 끼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나도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싫고 그럼 어떻게 돼? 뭘 주면 되겠습니까? 정보를 주면 되지.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해주겠지. 그냥 뭐 전화로 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보 뭐 우리 기업에서 언제 무슨 뭐 계약을 발표한대더라. 뭐 이런 걸 알려줘. 그리고 이 기자는 이걸 받았으니까 이거를 뭐 그 발표 전에 쓰긴 좀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면은 막 기사에 도배를 해줘. 자, 근데 이게 개미들 측면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 일단 이 새끼는 이거를 그 전에 선취매를 해놓겠지. 미리 매수를 해놔. 지가 직접 하든 뭐 지 와이프를 시키든 뭐 이렇게 하겠지. 동생을 시키든 뭐 친구를 시키든. 자, 중요한 건 이 시점이에요. 시점. 자, 시점인데 저 때문에 가리니까 시점인데 개미들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애프터 컨트랙트 아니야. 이미 호재가 다 반영이 이게 나오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돼? 주가는 이미 올라. 그럼 개미는 오른 다음에 사야 되잖아.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를 누가 내준다? 나야. 그 기자가 바로 나야. 지금 이 더러운 커넥션들이 아까 20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새끼들은 실명을 다 까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뉴스 너무 믿지 마시고. 심지어 저는 그 기자를 시켜서 저를 조사로 한 것도 겪어봤다 그랬잖아. 뭐 거래소에서 이거 만약에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그마니까 모니터링 요즘 안 할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이제 그 홍보팀한테 이메일 같은 거 받거든. 경고 이메일 같은 거. 그 거래소에서 저한테 기자를 보내서 취재하는 척하면서 조사를 한 놈도 있다. 그러니까 기자 중에서 부업을 이상하게 하는 잡노무 스키들도 많다. 물론 좋은 기자도 있어요. 저도 기자들 중에 인간관계까지 좋게 지내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 기자들 중에서 저를 되게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따르는 후배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기자들이 정말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진짜 좋은 기자도 있지만 아주 개놈 스키 같은 기자들도 많이 있다. 특히 이런 거 막 기사 올리고 특히 금양 이렇게 안 좋은 회사 같은 거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짜 악질 같은 새끼들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악질 새끼들? 진짜 악질 기자. 쌍놈 죄송합니다. 자꾸 열이 받아서 나도 모르게 쌍용이 나오려고 그러네. 쌍용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 기자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제일 사악하게 본 게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둔 종목이야. 금양도 그랬지. 눈앞에 이런 기업을 이 기자놈의 새끼가 좋은 기사를 내보내는 새끼들이 있어. 기사를 내보내.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돼? 기사 삭제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상장 폐지 눈앞에 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던 게 한 2만 원 하는 거잖아. 그럼 개미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10만 원 하던 주가인데 2만 원 하네. 근데 좋은 기사, 호재가 나오네. 풀빌라가 아니고 풀매수. 왜 이런 기사를 내냐? 물량을 넘기고 정리하려고. 마지막 물량 넘기고 정리.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이제 총알바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쓰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영상 꼭 보시고요.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항상 우리는 정리하고 끝내야 돼. 제가 그래도 학습부장을 많이 해갖고 그런지 정리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자, 호재 관련해서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처음에 뭐라 그랬지? MOU 이런 거 이런 거 믿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뭐 설명했죠? 기사가 기사나 뉴스가 다 진짜가 아니다. 홍보성이 많다. 홍보성 다수. 그다음에 이제 2-2, 2-1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상패 전에 어떤 물량 넘기기를 위한 진짜 그 악귀라고 있었잖아. 그 넷플릭스인지 하여튼 그 김태리 나오는 거 악귀 같은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기억하시고, 자, 호재를 위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제가 비행기 파일럿처럼 모시고 있잖아. 저는 호재를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호재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